소름 끼치는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면 우리는 바다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막대처럼 긴 뼈가 머리에서 자라는 물고기, 펄럭이는 스파게티 더미처럼 보이는 생명체, 어른 손바닥만한 하얀 새우, 빛나는 갈비뼈와 이빨이 달린 물고기, 고양이만한 큰 바다 풍뎅이, 용암처럼 생긴 보라색 해파리 같은 것 말이에요. 누구는 이들을 괴물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이들이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확신합니다.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사람들을 빠르게 진정시켰어요. 이 생물들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살며 항상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뭔가 이들을 수면 위로 나오게 한 거예요. 대서양에서는 남극 대륙 해안의 한 연구선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커다란 빙산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배 갑판 위로 떨어진 거예요. 심각한 서리와 얼음물, 다가오는 폭풍, 그리고 구조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발견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거예요. 몇몇 선원들은 보트를 타고 배에서 나와 바닷물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물이 따뜻해요. 덕분에 선원들은 훨씬 더 오래 버티고 결국 구조됩니다. 모든 바다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물은 바깥부터 태양이나 온실가스 같은 것으로 인해 아주 천천히 가열됩니다. 약간의 온도 상승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다가 빠르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말이죠. 과학자들은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심해 연구선 중 하나를 바다 깊은 곳으로 보냈습니다. 더 깊이 내려갈수록 헤엄치고 살아있는 유기체는 점점 눈에 적게 띄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에 닿자 물은 매우 뜨거워졌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각에서 갈라진 틈을 발견했습니다. 화산 같지만 평평할 뿐이죠. 지구 핵의 뜨거운 에너지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바다를 뜨겁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지자 모든 심해 생물들은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계의 바다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깊은 곳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동물들이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들은 모두 지금 수면 위를 헤엄치고 있어요. 버스만한 크기의 거대한 오징어가 갑자기 나타나 배를 공격합니다. 크라켄 신화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가 않네요. 해양학자들은 매일 새로운 종의 동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존재들을 어둠 속에서 몰아내는 것은 뜨거운 물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훨씬 적은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는 산소가 부족합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괴물들을 따라 수십만 마리의 고래, 돌고래, 상어, 그리고 평범한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갑니다. 바다에 살던 엄청난 수의 생명들이 그 귀중한 산소를 얻기 위해 모두 해안 가까이로 헤엄쳐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해변에 더 이상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물속으로는요. 거대한 오징어나 배고픈 상어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바다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개와 거북이도 해안으로 나오고 모든 바다 생물들 사이에서 먹이를 두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잡히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물론 이런 낚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바다의 표면에서 뜨거운 물은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거대한 비구름으로 변했어요. 바람은 구름을 내륙으로 몰아넣고 도시와 마을 곳곳에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어요. 물이 거센 강물처럼 아파트 밖 거리를 따라 흐르고 자동차, 우편함, 쓰레기를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유리잔에 물이 반쯤 차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서핑을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도 비는 계속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요. 모든 건물의 1층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하수구 같네요. 거리가 빗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에요. 다행히도 비가 마침내 그쳤습니다. 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재앙이 닥칠 겁니다. 따뜻한 바다가 만들어낸 모든 뜨거운 공기 때문에 토네이도, 태풍, 허리케인은 흔한 악몽이 됩니다. 강한 바람이 지붕을 날려버리고 모든 항공교통을 중지시킵니다. 창문도 버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숨어서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허리케인이 잠잠해졌군요.
인적이 드문 거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그림자가 보이네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돌아섰더니 거대한 물의 벽이 보입니다. 거대한 지진 해일이 여러분을 덮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안으로 뛰어들어가 지붕이 남아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남대륙의 거대한 빙하는 뜨거운 바다 때문에 녹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위가 상승하고 있어요. 거대한 지진 해일이 모든 대륙의 해안 도시를 범람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의 풍경도 바뀌고 있어요. 수백만 년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막은 바다와 바다의 밑바닥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와 허리케인이 지진 해일을 대체합니다. 인류는 지구상에서의 삶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인류 이동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범람한 대도시들은 텅 비어버렸어요. 수영은 생존을 위해 필수가 됩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물에서 멀리 떨어져 허리케인과 지진 해일의 영향이 그리 심하지 않은 작은 땅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몇몇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물에 둘러싸인 산에 정착합니다. 작은 섬처럼 보이네요. 삶은 천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없는 폭우와 잦은 이동에 익숙해졌지만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산소 50% 이상이 해초와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나오거든요. 이 유기체들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기 위해 태양 광선을 사용합니다. 이제 뜨거운 물 때문에 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숲과 들판의 대부분은 물에 잠겼고 지구의 대기는 엄청난 양의 산소를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산소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데도 중요하죠. 사람들은 더 느리게 움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어디로 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죠. 하지만 지구는 적응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곧 지구의 생태계가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바다의 물은 여전히 뜨겁지만 모든 곳이 그렇진 않아요.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 새로운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녹은 빙하 덕분에 이 새로운 바다의 물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해초가 다시 나타났어요. 대기는 다시 산소로 채워졌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심호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끝없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군요. 그리고 바다만 점점 뜨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권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해줄 새로운 바다가 증발하기 시작하네요. 모든 대륙에는 생명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생기고 뜨거운 물과 공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물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녹은 빙하의 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짜지 않은 물이에요. 다행입니다. 이제 남극 대륙 대신 민물 제5대양, 아니 제6대양이 생긴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해양 생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곧 모든 곳에서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영양이 풍부한 물고기와 해조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되는 홍수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 1년 내내 물 위에서 살기로 합니다. 아파트, 학교, 체육관, 식당, 가게 등이 있는 거대한 요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초밥도 자주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범람한 도시 위를 항해할 수 있으니까요. 때때로 물 사이로 튀어나온 고층 빌딩의 꼭대기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떠돌며 일생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요트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떠다니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배들을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새로운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절반은 결국 바다 밑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장비를 갖추고 바다가 과열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물이 끓기도 해요. 미래의 물의 비축량이 증발하고 바다가 서서히 마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엔지니어들은 거대한 냉각 필터를 만들어 이 필터를 지구 전체에 설치합니다. 모든 걸 다 고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살아남기에 충분한 온도의 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000년 후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어떤 바다는 바짝 말라버렸네요.
새로운 대륙이 생겼다는 거죠. 끝없이 내리던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어떤 균열이 바다를 뜨겁게 달궜는지는 몰라도 이 균열은 스스로를 다시 봉인했습니다. 지구는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다 바닥이 도시, 농장,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물이 있는 곳에서는 과거의 시대를 수중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수영을 하고 싶다고요? 아니면 빅벤에서 24시간 스쿠버 셀카를 찍는 건요? 모두 가능합니다.